이번 대통령 선거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사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원칙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그랬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했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온갖 자기들로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지만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그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이 옳다, 정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파면한 이후에 선거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선거에서도 변함없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점을 5월 1일 이후라고 봐야 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다 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헌법 위반을 한 것이죠. 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전국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반질서를 제거하고 질서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죠.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지지율이 높아서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가 선거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도 참 도움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유리한 팀에서 갑자기 패색 짙은 팀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패색 짙은 팀은 2판 4판이죠. 범죄도 저지르고 법을 위반하고 그래서 헌법 위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방향을 단단히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들이 무엇인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소위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는 그 팀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수로 해서
제2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여기느냐? 국민의힘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윤석열 세력,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 윤석열 세력을 상대로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보는지, 어째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응하는 그 태도를 보면 이들의 짐작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재명의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주권자,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되겠죠. 의사표시를 하는 이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질서의 세계를 보고 여기에서 그들 뜻대로 대선 승리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반질서의 세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월 1일부터인 것이죠. 몇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어대명 이래가지고 정 안 되면 어대민, 그래서 민주당 측 후보가 많이 유리하다. 국민의힘 측은 파면당한 대통령,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질서의 세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질 것 같아. 우리가 질 수 있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사수하자, 이러면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민주당이냐 이재명이냐, 물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당이 아니죠. 5월 1일부터 달라진 것은 이재명으로 가서는 이렇게 다 이겨놓은 것처럼 생각되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됐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약점이 아주 큰 후보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자,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러면 민주당의 다른 선수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은 민주당에서 나오면 선거는 그냥 유리하다,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가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선수로 가면 역시 대선 승리할 수 있다, 이러면 유리한 팀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약점 있는 이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패색이 짙은 팀이 됐고, 현재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판 4판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라도 대선 승리를 해야 하겠다. 이런 반질서의 세계로 노선을 바꿔버린 것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사법부 공격, 내란 행위죠.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문제는 원래 쭉 있었습니다. 원래 문제 있었죠. 이번 사건만 보면 2022년부터 문제가 쭉 있었습니다. 계속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후보로 해야 하겠다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좋습니다.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패배하겠다 싶으면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탄력성이. 문제가 쭉 있던 사람인데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의 그 동일 사건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유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는 이제 패색 짙은 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죠. 대법관 10명을 줄탄핵하겠다. 대법관 10명을 줄탄핵하겠다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5월 1일 이후에 지금 줄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위헌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5월 1일 이후에 갑자기 탄핵 사유가 생긴 겁니다. 위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신들 탄핵 안 할 테니까 조건을 지켜라. 그러면서 내세운 게 소위 6만 쪽 이재명 그 자료를 읽었다는 것을 증명해라. 아니면 사표 써라.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위헌 위법합니다. 또 있습니다. 파기 환송심을 맡게 되는 고등법원 재판부에게 민주당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해라. 그 이재명 씨가 같이 링크를 해서 소개했다고 하는 다른 페이스북 글 올리는 사람이 있죠. 그 대법원장 탄핵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나서 이재명 씨가 우리 당에서 알아서 잘 해줄 거다. 그 위헌이어서 안 될 소리를 안 한 이재명 씨가 갖다 붙여놓은 박모 씨라는 그 글에서는 대법원의 그 기속력 이거를 고등법원은 거부하라.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법령에 있는 겁니다. 이거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내놓고 무죄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 대법관 10명 다 탄핵하겠다. 국정조사도 하고 딴 것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하겠다.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도구를 자기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내란입니다. 국민으로선 참 난감하게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이 지지율이 높다, 이런 것은 반작용도 있죠.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죄를 지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절대로 이런 독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크게 당하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 아직 선거도 치르기 전에 후보가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의 이번 유죄 판결 나온 거 말고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그 피고 사건, 이거를 이재명이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 다 재판 중지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요구를 그냥 말로 했다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당의 공보국 명의로 계속 내보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죠. 역시 내란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재명의 숨겨놨던 그 문제들, 그 대비를 했어야지. 그게 나오니까 만일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갑자기 다크호스 같은 다른 후보가 나타나서 불리하다 하면 이 태도는 그 후보를 죽여 없애면 된다는 식이죠. 반질서의 세계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6만 쪽 읽었느냐 하는 게 나오고 있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슨 9일 동안 했다던데 6만 쪽 읽었겠느냐, 그거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런데 6만 쪽 읽었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재판을 여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여기 지금 그 공개하라고 하는 요구를 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판단하겠다. 재판은 헌법에 따라서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이거 민주주의 맞네, 국민이 판단하면 되네. 예, 이것이 바로 군중재판입니다. 군중재판으로 하자고 가고 있어서 현재 우리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죠. 6만 쪽 읽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자극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만 쪽을 냈죠. 그런데 이 6만 쪽 중에 한 절반은 읽을 필요가 없는 그냥 비법적인 문서입니다. 탄원서 같은 게 들어있죠. 탄원서가 한 트럭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해볼까요? 처음에 답변 준비 서면 낼 때 21배로 복사해서 냅니다. 원본 한부 말고 다시
20배를 더 복사해서 냅니다. 민주당이 하는 말처럼 하면 여기 3만 쪽 남았죠. 3만 쪽을 20으로 나누면 몇입니까? 3만 쪽, 15,000, 1,500쪽. 1,500쪽이죠.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이 무슨 집채만큼은 아니고 사람 키높이처럼 보이게 이렇게 A4 용지를 쌓아놨던데 A4 용지 500매짜리 묶음으로 3개밖에 안 되네. 그들이 하는 이 여론몰이 유권자를 생무식자로 보고 이렇게 눈을 속이는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A4 용지 3묶음 한나절이면 읽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만 쪽을 읽을 수 있느냐 또 궁금하죠. 6만 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책 한 권을 한 300페이지로 생각해 봅시다. 300페이지로 하면은 이제 2권이면은 600이죠. 6만을 봅시다. 그런데 책이 2권이면은 600이죠. 그러면은 책 200권 정도 됩니다. 300페이지짜리 책 200권. 그런데 원래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문서는 글자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봐도 알다시피. 그거 다 뺍시다. 책 200권을 읽는데 9일 만에 읽느냐? 이것도 한 가지 사건인데 200권의 소설이 아니고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책 200권 정도면 첫째, 나는 읽습니다. 지금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 논평을 하고 하면서 매번 이 영상 한 번 내보낼 때마다 읽는 문건의 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이런 법률 문건을 한 30년 읽으면서 이런 해석을 하고 해온 사람은 책 200권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대법관들 그 일만 해온 사람들이죠. 그냥 본인 혼자서만 하라고 해도 다 합니다. 여러분이 못 읽는다고 해서 아주 고도의 대한민국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대법관들이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수백 명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보면 거의 기적 같죠. 각 분야의 전문인들은 그런 남다른 능력이 있는 건데 첫째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6만 쪽을 읽었느냐 하는 것은 의심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상 다반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씨 재판 이번에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나왔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 사실관계는 1심과 2심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재명 씨가 2015년에 호주에 지금 문제가 되는 판결서에서는 Y라고 이제 이름을 숨겨주고 있는 Y씨와 여행을 갔다.
11일 여행을 갔고 여기에 10사람이 가서 같이 10사람이 호주에 가서 11일간 있다가 바로 등 뒤에 서서 사진을 찍었고 같이 골프를 쳤고 요 사진이 골프 사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건 잘못된 겁니다. 또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말할 수 없이 압박을 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사실관계가 1심과 2심이 다르지 않다. 이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리고 사진을 뭐 확대를 해서 10명이 갔는데 왜 4명만 보여줬느냐. 그게 이제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죠. 법원에서 이거 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가 차이가 없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이러한 둘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이 인정한 사실을 다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6만 쪽을 읽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있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공유되고 있죠. 6만 쪽 프레임 이거 효과 있다. 이걸로 가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 6만 쪽이라는 것이 5월 3일부터 시작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작전입니다. 그게 참 묘한 것이 여기에 보면은 이 재판 기록을 미검토했다는 프레임이 잘 먹힌다. 6만 쪽 다 봤냐로 가지고 앞으로 100만 서명 가자. 이게 다 김민석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변호사들이 모여갖고 이거를 주도하고 이제 결국은 이런 것이죠. 5월 1일에 판결이 나고 5월 3일에 이제 이걸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5월 3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임윤태 이래가지고 6만 페이지 읽었나 여기에 정보 공개 신청해라 해가지고 그 구글 폼으로 이거를 해서 바로바로 올리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이렇게. 근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틀이 아니고 이 사건이 상소심에 접수가 되고 넘어간 것은 3월 28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5월 1일에 넘어가서 이틀 동안 봤다 하는 건 역시 이 프레임을 위한 과장 허위 정보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가서 정보 공개를 신청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한 3일 하면서 김민석 의원이 이틀 만에 100만 서명이 넘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한겨레 신문도 보도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여기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지금 이번 이재명 후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김민석 의원의 그 페이스북에 보면 다른 데도 이게 넘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6만 쪽 정보 공개 청구하는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법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의 제목이 뭐냐 하면 민주당 필승 전략 브리핑입니다. 재미있죠? 5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3일부터 이걸 시작해서 6만 쪽 읽었나라는 게 지금 대법원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거를 하고 있는데 5월 4일 민주당 필승 전략 브리핑에서 4가지를 밝힙니다. 이거는 또 그 의원총회에서도 하고 나서 나온 이야기인데 첫째는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 사법부를 갑자기 공격하고 있죠.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이게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대법관 증언과 특별재판소 설치 논의. 네 번째, 전자문서 열람 기록 공개 촉구, 서명운동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6만 쪽 읽었나라는 말을 듣고 정말 읽었을까로 들어가게 되면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갑자기 폐색 짙은 팀으로 되면서 반질서의 세계, 위헌적인 투쟁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작정을 했고, 왜냐하면 이재명이 병든 후보, 오염된 후보, 문제 있는 후보로 됐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필승 전략 브리핑을 하면서 이 6만 쪽 읽었나로 여론몰이를 하겠다.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원장 탄핵 위협을 하면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할 때 너희는 무죄 판결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 판사들도 탄핵해서 다 내보내겠다. 사법부를 없애겠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그러면 선거가 딱 끝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법원의 재판을 중단시키겠다 해서 이거는 법률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반헌법 내란 행위를 선거 대선 필승 전략 브리핑을 하면서 필승 전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만 쪽 읽었나라는 거에 그저 쉬운 말에 걸려가지고 그 여러분 중에도 6만 쪽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2022년부터 해오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더 옛날 거죠. 2015년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거를 갑자기 처음 세상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4월 말부터 이틀 동안만 이걸 들여다봤다고 하면서 6만 쪽 읽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어디 읽었는지 이 전자기록 시스템에 접속한 자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전부 다 털어라 이것이죠. 법원더러. 근데 그거에 매달리게 되면 바로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크게 봅시다. 왜 민주당은 이렇게 떨고 있는가? 왜 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세력이 대법원을 장악해서 흔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공포증에 걸린 것인가? 이재명 유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인데 그걸 갑자기 대법원장이 윤석열을 위해서 그 판결 자체를 틀어버렸다. 굉장히 무리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6만 쪽 읽었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틀 동안 읽었다는 것은 민주당의 허위 주장이다. 사실 기록이 다 있으니까. 6만 쪽은 다 판결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6만 쪽 읽었나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선거 필승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6만 쪽 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것을 궁금하다고 밝히라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개미들이 싸우면 그 열매만 따겠다. 자기들이 직접 이 6만 쪽 읽었는지 증명하라고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죠. 자기들 밑에 있는 군중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선거 필승 전략으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정당이 사람을 동원해서 이거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문에서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5월 1일 이후에 갑자기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하니까 거기에 써놓은 내용이 똑같답니다. 복부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필승 전략으로 6만 쪽 읽었나라는 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김민석 의원과 같이 하고 있는 무슨 이제 표면상 변호사 단체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거기서 다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 부대 나오면 가서 요거가 가서 쓸 거다. 밑에 예시까지 다 해놨습니다. 홍길동하고 가서 뭐라고 써라.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위헌 필승 전략, 그게 6만 쪽 읽었나라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내란인 것이죠. 6만 쪽 읽었나에 대해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좌우 상하할 거 없이 자, 이 정도 안에 민주당의 속셈이 여기 다 들어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한번 믿어보려고, 대한민국의 정당이니까 헌법과 법률을 이번에는 준수하겠지.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민주당도 괜찮아 이랬더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가 우리 후보에게는 유죄 판결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대법원장 자르겠다, 대법원 판사 10명 자르겠다, 대법원 없애겠다, 아니 법원을 없애겠다. 야, 민주당 아주 간땡이가 부었죠. 이제 윤석열은 갔고 민주당 위헌 내란 세력이 이제 장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냐. 이걸 이대로 두고 볼 일이 아니죠. 6만 쪽 읽었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머 궁금해요. 이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를 지휘하고 있는 군사작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겁니다. 민주당은 건전한 후보를 내도 유리한 선거에서
갑자기 폐색 짙은 팀으로 범죄자 집단으로 옮겨간 겁니다. 누가 이번 선거 전략을 이렇게 끌고 간 것일까? 혹시 범죄자의 심리를 가진 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밀다가 와락 겁을 먹고 반질서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냐? 뭐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은 곤란합니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내놓고 깨고 대한민국의 사법정부를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하지 마라. 고등법원 보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만 가능하다. 무섭죠? 그리고 불쾌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든 말든 국민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다면?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